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학 챕터 5장 기체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체를 설명하기 위한 기초 개념 중에 하나인 압력, 압력의 측정, 단위, 그리고 대기압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은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입니다. 자, 압력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고 들어갈게요. 단위 면적. 자,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를 씁니다. 땅 가해지는 힘의 크기입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을 씁니다. 따라서 압력의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식을 쓰면 압력을 P라고 기호를 쓰고요. 프레셔입니다. 그리고 힘은 F, 그 다음에 면적은 A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단위로는 뉴턴 퍼 제곱미터를 쓰는데 이 뉴턴 퍼 제곱미터는 단순하게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로 바로 교체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약어로는 PA, 대문자 P에 소문자 A를 쓰고요. 읽을 때는 파스칼이라고 읽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1뉴턴 퍼 제곱미터는 1파스칼과 정확히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요, 기체를 다루는데요. 기체를 다룰 때 우리가 기체가 만들어내는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기체의 압력을 다룰 때는요, 지금 말씀드린 파스칼이라는 단위도 쓰고요. 또 다른 단위로 쓰는 단위 중에 하나가 ATM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옵니다. 자, 이 ATM은요, 1ATM을 어떠한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환산할 수가 있는데 10만 1325 파스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넉넉 잡아 이제 근사법을 이용하면 0.1 메가파스칼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단위 중에 또 압력의 단위 중에 하나는 1바, BAR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요. 이 1바는 정확히 0.1 메가파스칼입니다. 자, 그런데 1ATM은요, 사실은 10만 1325 파스칼, 그리고 이게 약 0.1 메가파스칼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바가 0.1 메가파스칼이니까 1바와 1ATM은 같은 단위인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같지 않습니다. 두 값은 서로 다른 압력입니다. 왜냐하면 1바는 정확히 0.1 메가파스칼이고요. 1ATM은 약 0.1 메가파스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체 압력을 이야기할 때 기체 압력은 두 글자로 기압이라고 하죠. 가스 프레셔입니다. 자, 그리고 대기압은요, 공기 자체가 우리 몸이나 물체에 누르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자, 대기압은요, 대기에 존재하는 기체들이 누르는 압력입니다. 자, 대기는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기입니다. 대기권에 존재하는 그 공기들이 차 있는 그러한 기체 혼합을 대기라고 하죠. 그리고 그 대기가 만들어내는 압력이 대기압입니다. 이 대기압은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실감하지 못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기권에 존재하는 공기가 우리를 누르는 힘을 느낄 수 있나요? 예, 실제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 위에는요, 사실 공기가 꽤 무겁게 얹혀 있습니다. 1643년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토리첼리의 수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은계를 이용해서 기압을 측정한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43년 토리첼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제 유리관에, 여기 보이는 그 유리관이 있습니다.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웠어요. 지금 여기 그림에는요, 유리관이 이제 뒤집어져 있는데 사실은 유리관을 이렇게 뒤집지 않고 여기에 가득 수은을 채운 거예요. 예, 가득 채운 상태에서 얘를 뒤집은 겁니다. 이렇게 그릇에다가 뒤집었더니 수은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유리관 기둥 안에 들어있는 수은이 내려오는데 신기하게도 다 내려오지를 않아요. 일정량 내려오다가 멈춥니다. 자, 그러면서 유리관 윗부분에는 진공이 형성됩니다. 여기 진공 있죠? 사실 이 진공의 공간에는 수은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수은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 공간에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진공 상태가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왜 내려오다가 유리관 내부에 있었던 수은이 내려오다가 멈췄을까요? 유리관 속의 수은 기둥은 일단은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높이에서 멈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이 이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유리관 기둥 안에 있는 수은이 내려오는 걸 못 내려오게 막았던 거죠. 자,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바로 여러분들 대기가 누르는 압력, 바로 대기압입니다. 자, 대기압은 수은이 누르는 힘과 대기압과 그 다음에 유리관 내부에 있었던 이 수은이 있죠. 수은이 내려가려는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유리관 내의 수은이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멈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당시에 그 토리첼리는 유리관 기둥 내에 있는 수은의 높이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이 바깥에 그릇에 이제 밖으로 흘러나온 수은의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수은 기둥의 길이를 재보았더니 760mm였다고 합니다. 76cm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760mm에다가 수은의 길이라고 해서 수은의 높이라고 해서 HG, 수은의 원소기를 붙인 760mm HG, 바로 이게 대기가 누르는 압력과 같다고 정해서 얘를 1atm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1atm의 기준인 거예요. 자, 1atm은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760mm HG라고 변환해서 쓸 수도 있고 76cm HG라고 쓸 수도 있고요. 이 실험을 한 토리첼리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760토르라고 하는 단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1atm은 대략 0.1MPa입니다. 됐죠? 그리고 정확하게는 101,325파스칼입니다. 자, 이 실험은요, 고도가 다른 지점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높이가 다르게 되는데요. 고도가 매우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표면이고요. 지표면에서 실험을 했을 때는 수은주의 높이가 H가 760mm Hg였어요. 그런데 고도가 예를 들어서 약 2900m 정도에 해당하는 산 꼭대기에서 이 실험을 했더니 수은주의 높이가 대략 520mm Hg 정도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도가 매우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하죠. 따라서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주황색이 대기압인데요. 이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기 때문에 이 유리관 내에 있었던 수은이 더 밑으로 흘러 내려오겠죠. 따라서 수은주의 높이가 이제 낮아집니다. 자, 520mm HG로 낮아지는 거예요. 자, 520mm HG는요, ATM 단위로 환산을 하면 대략 0.684 ATM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표에서 측정했을 때는 760mm HG, 즉 1ATM이었던 압력이 고도가 높은 2900m 지점으로 올라갔더니 대기압이 낮아졌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압력을 측정하는 이제 수은계, 다시 말하면 수은을 이용한 기압계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기체에 대한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그림이 이제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실험을 위해서 디자인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형 유리 플라스크가 여러분들 보이죠? 이쪽에 구형 유리 플라스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유리 플라스크에 이제 유리관이 연결되어 있고 이쪽 유리관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 수은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유리 플라스크 안에는 기체를 적게 넣었어요. 이쪽에는 적은 기체 양이 작고요. 그다음 이쪽은 기체 양이 많아요. 많은 기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체의 양에 따라서 수은이 밀려 들어가거나 또는 수은이 밀려 나가거나 하는데, 수은이 어느 정도 움직인 이후에는 더 이상 수은이 움직이지 않을 때의 높이를 측정하고 위로부터 유리 플라스크 안에 채워져 있는 기체 압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 유리 플라스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왼쪽 유리 플라스크에서는 기체를 적게 넣었죠. 자, 이 안에 기체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른쪽 플라스크에 비해서 적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만약 기체가 만들어내는 내부 압력이, 자, 여기 기체가 있을 텐데 기체가 이제 밖으로 밀어낼 겁니다. 이 수은
이 채워져 있는 유리관을 밀어낼 거예요. 자, 수온이 밖으로 밀려나가게 할 건데 이 압력이 대기압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수온을 누르는 압력, 이 파란색 압력입니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수온이 이 둥근 유리 플라스크 안쪽으로 더 많이 밀려 들어갈 겁니다. 맞죠? 이때 수온이 이제 이동이 멈춘 상태, 즉 유리 플라스크 안에 기체가 밀어낸 힘과 대기압이 누르는 힘이 그리고 수온의 무게로 인한 누르는 힘, 이렇게 세 개의 힘이 평행이 된 상태에 도달하는데 이걸 관계식으로 적으면요, 결국 기체의 압력은 대기압의 압력에서 수은주의 높이, 즉 여기 표시된 측정된 H를 빼면 이 플라스크 안에 있는 기체의 압력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요, 유리 플라스크 내에 기체 압력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체가 많은 상태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왼쪽에 비해서 더 많은 상태면 기체가 밀어내는 힘이 더 세질 겁니다. 따라서 수은이 대기압을 극복하고 더 유리관 바깥쪽으로 밀려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체의 압력은 결국에 이 기체가 밀어내서 만들어낸 압력은 대기압과 수은이 올라간 높이가 되겠습니다. 대기압과 수은의 압력의 합과 결국엔 기체가 밀어낸 압력이 평행을 이뤘다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대기압은 760mm Hg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왼쪽 그림에서 높이가 160이다. 자, 왼쪽 그림에서 높이가 160 정도가 됐어요. 밀리미터 Hg다. 그러면 이 플라스크 안에 있는 기체의 압력은 뭘까요? 760에서 160을 뺀 거기 때문에 600mm Hg가 바로 이 기체, 플라스크 안에, 둥근 플라스크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만들어낸 압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이 높이가 역시 여기서도 160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 대기압의 압력이 760, 그 다음에 수은이 올라간 높이가 160이기 때문에 얘를 더하면 920mm Hg가 되겠습니다. 이 둥근 플라스크 안에 있는 기체가 만들어낸 압력이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됩니다. 자, 이 실험 장치가 굉장히 허접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별게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단순한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당시 여러 과학자들이 기체에 대해서 탐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체 연구에 기여를 한 실험 장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장치를 이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이 기체에 대한 다양한 법칙들을 배울 텐데요.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이와 유사한 실험 장치를 많이 개발을 하고 기체의 법칙들을 정리해 나가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 5장 수업 첫 번째 영상에서는요, 기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인 압력, 대기압, 그 다음에 토리첼리의 압력계, 기압계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기체와 관련된 여러 법칙들을 순서대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